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행복을 나눈 사람, 황선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아이를 천재로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썼던 책, 166쪽에 나와 있는 거네요. 세 번째, 자녀의 천재성을 믿어야 한다. 이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 잠깐 읽어보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IQ 3333의 무한 천재입니다. 내 아이 역시 무한 천재입니다. 내 아이처럼만 하고 웃고 행동하고 글씨 쓰는 아이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 명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내 아이는 이 세상 60억 인구 중 유일한 존재, 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만큼 그 가치는 귀한 것입니다. 우표 한 장이라도 전 세계 한 장뿐이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이를 진데 만물 중 최고의 존재인 인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내 아이에게 천재의 위대함이 번뜩이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속에는 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 천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어떤 인간에게 들어있는 천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분야에서 내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아니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천재가 내 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서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아이들이 삶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계속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자, 내 아이는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IQ 3333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볼펜 하나라도 똑같은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 하나, 우리 우표 하나라도, 귀한 돌 하나라도, 그것이 전 세계 하나뿐이라면 상당히 귀한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아이처럼만 하고, 내 아이처럼 웃고, 내 아이처럼 글씨 쓰는 아이는 유일무이하거든요. 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천재성을 내가 봐주고 인정한다면, 자, 내가 위대한 천재이고,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위대한 천재였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위대한 천재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뭔가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아이를 무조건 천재라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교육의 본질인 위대한 천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살게 되거든요. 여기도 제가 쓰는 거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했는 위에 세 가지, 내가 위대한 천재고,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위대한 천재고, 내 아이가 천재라는 걸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단백질, 지방 등 물질의 조합이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조합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내재해 있는 위대성이 이미 완전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안다면 어떠한 바깥에 매개물을 두고 끄집어내는 그 매개물을 두고 가르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봐준다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부나 삶의 위대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인출식 교육의 근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얘가 위대하다. IQ 3333 위대한 천재가 인간이라는 인간과 세계관이 대전환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여기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요번에 지방선 갔을 때 보니까 교육감들 보면 뭘 한다, 분별을 한다, 뭘 한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자아 발견에 대한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교육감한테 제가 자아 발견에 대한 어떠한 것들, 교육의 방향을 그걸 제시를 했더니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오로지 교육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좋은 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에가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미래가 없거든요. 경쟁력도 없게 되고요. 우리나라 서울대가 뭐 전 세계 10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아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자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내가 위대했구나. 내 남편이 위대했고 내 아내가 위대했다. 자, 여기서 태어난 우리 집 아이는 위대한 아이가 내 아이였다라고 나라도 믿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공부 방법이 들어가야 거기 튼튼하게 아이한테 잘해놨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현실과 타협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조금 어떠한 것을 영합하게 되고요. 어떤 기회에 따라가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본질을 밝혀내는 공부가 아니라 그것만 모면하면 되는 그러한 공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식의 천박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시간, 3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론 제가 공부법을 이야기하면서 뭐 황성함 선생님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 하겠지만,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들이 위대한 어떠한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완전, 지금까지는 물질의 조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겠죠? 물질을 변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보아준다면 생명은 어떻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무한 능력 자체다라고 제가 명제 지은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홍익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듯이 자녀 교육의 가장 큰 기본의 틀은 인간,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은 자식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이를 본성이 위대한 걸 봐줘야지 되고요. 또 하나, 단순히 공부를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거든요. 멀리서 위대한 영웅을 찾고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이에게 스승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삶을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위대하다면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나의 삶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다 차치하고 나의 삶이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외부에서 멘티를 찾고요, 돈을 갖다 주고 그 사람 만나려고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기초생활 태도에서 나의 위대성을, 사소한 것 하나를 위대하게 처리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 아내와 내 가정,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가정을 멋있게 경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나는 내 아이에게 삶의 표상을 보여준다면 내 아이는 위대하게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본래 인간 자체가 완전 원만 무한 천재, 위대한 생명인 것을 알아야 자녀가 이미 완전 원만한 천재라고 보는 교육관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런 교육 자체도 안 받아왔고, 외부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 좋지 않은 외부 환경이 진짜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쉽게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 정말 어렵다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내가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아이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되게 아이를 낳을 때 보면 태몽을 다 꾸게 됩니다. 근데 이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태몽은 어떤 사람, 예전에 위대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꾸는 태몽이나 지금 우리가 꾸는, 뭐 일반인들이 꾸는 태몽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모형이라든지 뭐 예쁜 가위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꾸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왜 위대하게 되고 똑같은 태몽을 꾸는데 내 아이는 왜 위대하지 않느냐는 것은 부모의 교육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적혀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태몽을 이용해가지고 168중인데요. 태몽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얘야, 너는 너 하나 태어나게 하려고
위대한 조상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삼신할머니죠. 삼신할머니나 아니면 뭐 내 종교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너를 하나 태어나게 하려고 꿈에서까지 너를 예지해주고 나타내준 너는 위대한 존재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아이 태몽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에게 믿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설사 희한하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너는 이 모든 우주가 너 하나 태어나는 것을 찬성하고 미리 예비해준 위대한 존재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고요, 우리는 이상한 동화책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태몽을 가지고 위대한 태몽 신화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계속 주지시켜야 됩니다. 설사 미꾸라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작은 뭐 붕어 꿈, 금붕어, 작은 붕어나 피레미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계율에서는, 그 유모스에서는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위대한 존재였다라고 아이에게 그 태몽을 신화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아니면 이 내 부모, 우리가 요즘 이런 거 나오죠?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는 내 자궁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물론 내 몸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가 만든 어떠한 물질론에 입각한 물질주의적인 다소 취약한 아이를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태몽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럼 이 물은 수도꼭지가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는 통로이거든요. 또는 수도 파이프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배수지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강물 저수지가 만들었나요? 더 올라가 볼까요? 빗물이 만들었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수돗물 하나 만드는데도 온 태양과 바람과 정발했는가 구름과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파이프로 통해서 수도꼭지라는 통로로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수돗물 하나 만드는데도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아이는 내 자궁을 빌어서 나왔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 자궁은 아이가 태어난 통로였을 뿐인 거죠. 이 아이는 내 몸을 빌어서 수돗물이 수도꼭지를 빌어서 나오듯이 내 몸을 빌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각자 종교에 맞는 어떠한 신이 만들어준 위대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믿게 주지시켜줘야 되는데 너는 위대해? 조금이라도 무엇을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있다면 좋은 것을 보고 발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너는 참 위대하단다. 너한테 천재성이 있어요.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고 성적이 떨어져 온다면 야 그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한테 좋은 것이 나오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떨어져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면 아이한테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아이가 솔직히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 나쁜 걸 알아차린다면 이 아이한테 천재성이 있는 거거든요. 바보들은 자기가 성적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얘야 나한테 이미 위대한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단다. 지금 실수했는 성적 몇츠 20점 30점을 보지 말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너는 위대한 거라고 아이가 바꿔준다면 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뭐야? 애기 이것밖에 못했니? 너 학원 가고 뭐하고 했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면 그 성적과 그 아이가 동일시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생활 태도에서 위대하게 일처를 해버린다면 위대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난 어떤 우주의 대생명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식, 부처의 자식 아니면 뭐 위대한 어떠한 위대한 삼신할머니나 조상님이 점지해 주신 위대한 모든 것의 총화가 너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스승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스승 역시 아이를 나의 피조물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정자 난자가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천재가 내 아이라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이렇다면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탈구하지 않고 사소한 실수에도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위대한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공부는 저절하게 되고요. 무한에 천재성가 번뜩번뜩하고 이 세상을 살릴 위대한 천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나오죠.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 건데, 그래야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믿으며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 본래의 성질이 위대한 것을 알아서 절대로 안심하게 되고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으며 위대한 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라고 제가 명시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한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식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자신의 본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자식 또한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진정한 서성으로서의 부모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서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 공부 하나로, 아이 공부 못하는 것 하나로 아이한테 혼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공부 못하고 다소 미흡한 걸 하나로 가지고 뭐를 되돌아봐야 된다? 나의 미드성을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이 공부 못해서 짜증나는 거는 뭐예요? 내 안에 미드성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아이가 다소 시끄럽고 양이 안 차요. 애가 부산스러워요. 이걸 하고 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이미 평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되는 거야. 이것이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 내 남편, 내 아이를, 내 자신 또는 내 아내를 위대한 가정의 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나를 발전시키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그 발전 디딤돌이거든요. 아이 공부 하나 시키는 거 가지고 너 학원 끊어, 왜 학교 가지마, 때려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봐야지 되고요. 내 남편의 위대성, 내 아이의 위대성을, 내 아내의 위대성을 봐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아이의 위대성을 봐준다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시간 했는데요. 내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위대한 전제 조건,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종교, 철학, 교육학, 심리학의 끝에 있는 것을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 스스로도 여기에서 준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이 세계가 태초부터 여기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자아 발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짧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위대한 천재임은 위대하고 완전하고 원만한 천재임을 자각하시고요.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자기가 위대성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가정만이 아니라 각각 가정이 꽃이 피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위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바른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전 인류가 밝게 가는 가장 시발점이 어디서 간다? 내가 위대했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당연히 헤쳐나갈 거고 지금 힘든 것을 만든 것은 내 마음이 거친 것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그것을 탓하지 말고요. 내 위대성을 정말 그때 끄집어낸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무엇을 하냐면 공부를 하는 이유 조금 더 이제 좁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을 나눈 사람 강설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